안녕하세요. 지식과 통찰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없으신가요?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내 삶은 점점 더 팍팍해지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은 커져만 갈까요? 월급은 제자리 걸음인 것 같은데 집값과 물가는 무섭게 치솟고 있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거대한 벽에 부딪힌 듯한 이 막막함, 과연 우리만의 문제일까요? 오늘 우리는 이것이 단순히 개인의 노력 부족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시스템 전체가 거대한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는 거대한 담론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혼란은 평범한 경기 순환이 아닙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체제의 전환, 즉 레짐 체인지에 가깝다고 말합니다. 사회를 지탱하던 기존의 시스템들이 한계에 부딪혀 곳곳에서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가장 근본적인 문제 중 하나는 평범한 사람들이 기본적인 삶을 유지하는 것조차 버거워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1970년대 이후 실질 임금 상승은 정체되었고 사람들은 부족한 부분을 빚으로 메워왔습니다. 지난 40년간 지속된 저금리 시대 덕분에 더 많은 빚을 더 낮은 이자로 빌릴 수 있었죠. 하지만 이제 그 시대는 끝났습니다. 우리는 부채가 포화 상태에 이른 시대에 살고 있으며 과거에 의존했던 시스템들은 더 이상 우리를 지켜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변화의 흐름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약 20년 전부터 주목받아온 한 권의 책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닐 하우의 네 번째 전환, 더 포어스 터닝입니다. 이 책은 역사가 단순히 직선으로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약 80년에서 100년을 주기로 반복되는 거대한 순환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각 주기, 즉 한 세대는 4개의 전환기, 터닝을 거치게 되는데 마지막 네 번째 전환기는 기존 질서가 무너지고 새로운 질서가 탄생하는 거대한 위기의 시대입니다. 저자는 이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2030년대 중반 이전에 미국은 미국 독립혁명, 남북전쟁, 그리고 대공황과 제2차 세계대전과 맞먹는 거대한 역사의 관문을 통과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단순히 미국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마치 1997년 우리가 IMF 외환위기를 겪으며 사회 전체가 뿌리째 흔들렸던 것처럼 지금 전 세계는 또 다른 거대한 위기의 문턱에 서 있는 것입니다. 사회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세대 간의 갈등이 극에 달하며 부채로 쌓아올린 경제 시스템이 한계에 부딪혔을 때 네 번째 전환기는 시작됩니다. 그리고 많은 지표들이 바로 지금이 그 시기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기의 근본 원인은 무엇일까요? 왜 우리는 이토록 엄청난 빚의 굴레에 갇히게 된 것일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돈의 본질, 그리고 현대 금융 시스템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파헤쳐야 합니다. 지킬섬에서 온 괴물, 더 크리처 프롬 제켈 아일런드이라는 책은 1913년 미국 연방준비제도, 즉 패드의 탄생 비화를 통해 현대 금융 시스템의 비밀을 폭로합니다. 과거의 돈은 금이나 은처럼 그 자체로 가치를 지니는 건전한 화폐였습니다.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100를 물려주면 그 $100는 수십 년이 지나도 비슷한 가치를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금화를 들고 다니는 대신 금을 맡겼다는 종이 증서를 사용하기 시작했고 어느 순간 그 종이는 금과의 연결고리마저 잃어버린 채 그저 종이 그 자체가 되었습니다. 이 책의 핵심 통찰은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날의 돈은 은행이 대출을 해줄 때 말 그대로 허공에서 창조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행에 대출을 받으러 가면 은행은 다른 사람이 예금한 돈을 빌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장부상에 숫자를 입력함으로써 새로운 돈을 만들어내고 우리에게 이자를 받습니다. 이 시스템의 가장 무서운 점은 국가 부채와 통화량이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빚을 모두 갚아버리면 시중의 돈이 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 시스템이 존재하는 한 국가는 영원히 빚을 져야만 합니다. 1913년에 설계된 이 부채 기반 시스템이 100년 넘게 운영되며 이제 그 마지막 숨을 몰아쉬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채 시스템의 붕괴는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기둥들을 하나씩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교육 시스템입니다. 과거 우리 부모님 세대에는 여름방학 동안 아르바이트를 해서 대학 등록금을 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자녀가 태어나기 전부터 온 가족이 허리띠를 졸라매도 감당하기 힘든 수준이 되었습니다. 한국의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볼 때 자녀 한 명을 대학에 보내는 데 드는 비용은 소득의 상당 부분을 차지합니다. 사교육 시장은 이미 기형적으로 비대해졌고 부모의 경제력이 자녀의 미래를 결정하는 수저 계급론은 더 이상 낯선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더 많은 돈을 교육에 쏟아붓고 있지만 아이들은 더 치열한 경쟁에 내몰리고 행복과는 거리가 멀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비용의 문제가 아닙니다.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교육뿐만이 아닙니다. 유료 시스템 역시 한계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년 더 많은 건강보험료를 내지만 더 나은 유료 서비스를 받고 있다고 느끼기는 어렵습니다. 병원은 질병을 관리하는 곳이 되었지 진정한 의미의 건강과 웰빙을 책임져 주지는 못합니다. 젊은 세대의 관점에서 현실을 바라보면 더욱 암담합니다. 사회의 첫 발을 내디딘 25살 청년의 눈으로 세상을 봅시다. 서울의 아파트 중위 가격은 평범한 직장인이 평생을 모아도 사기 힘든 수준이 되었습니다. 신차 한 대 가격은 연봉과 맞먹습니다. 아이를 낳아 기르는 데 드는 비용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 모든 것이 거대한 부채 시스템이 만들어낸 인플레이션과 자산 가격 거품의 결과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젊은 세대가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시스템이 더 이상 개인의 노력을 보상해주지 않을 때 사람들은 시스템에 대한 믿음을 거두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거대한 변화의 파도 앞에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투자의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는 이제 과거의 성공 공식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시대에 들어섰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오래된 시스템의 한 발, 새로운 시스템에 한 발을 걸쳐놓는 유연한 사고가 필요합니다. 과거에는 가장 안전한 자산으로 여겨졌던 국채나 예금이 이제는 화폐가치 하락의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허공에서 찍어낼 수 없는 실물 자산, 즉 금이나 은과 같은 기금속의 가치가 재조명받고 있습니다. 제3자가 지급하겠다고 약속하는 종이 자산보다 내 손에 줄 수 있는 유형의 자산이 더 안전하게 느껴지는 시대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주식시장을 완전히 떠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다만 시장의 변동성은 앞으로 더욱 커질 것이며 인공지능과 같은 새로운 기술이 시장을 주도하는 동시에 극심한 양극화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이제는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을 넘어 내가 번 돈의 가치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미래는 두 갈래 길로 나뉩니다. 한 가지 길은 위기가 극에 달했을 때 정부가 또다시 수백 조의 돈을 찍어내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입니다. 이는 잠시 달콤한 설탕 주사를 놓는 것과 같지만 결국 하이퍼인플레이션이라는 끔찍한 파국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른 길은 고통스럽더라도 썩어버린 시스템의 뿌리를 도려내는 것입니다. 부채를 기반으로 한 화폐 시스템에서 벗어나 금이나 비트코인과 같은 실물, 혹은 디지털 자산에 기반한 새로운 건전한 화폐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급진적인 변화입니다. 어느 길로 가게 될지는 아무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가 1913년에 만들어진 낡은 지도의 의지에 더 이상 항해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곧 닥쳐올 폭풍우를 피할 수는 없겠지만 그 폭풍우의 정체를 이해하고 미리 대비한다면 완전히 새로운 기회를 잡을 수도 있습니다. 변화는 언제나 위기와 기회를 동반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다가오는 미래를 준비하는 여러분께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깊이 있는 지혜가 더 많은 분들께 전달될 수 있도록 주변에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의 여정에 동참해 주신다면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항상 평안과 지혜가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